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쫓기는 중국, 쫓는 K 배터리,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이제 하나증권이 9월 4일날 낸 자료인데요. 글로벌 배터리의 추이를 설명한 겁니다. 올해 7월달 기준입니다. 여기 있는 제 상단에 있는 이 지금 암이 처리된 게 중국의 CATL입니다. 중국의 CATL이 7월달 현재 37.3,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9.6, SK가 4.7, 파나소닉 3.1, 삼성 SDI 2.6, 이런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달에 보시면 중국의 CATL이 30%에서 22년도에 한 40% 올라갔고, 23년도에 이제 최고치를 갔다가 지금 40%를 넘었다가 지금 37.3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이제 기본적인 짙은 이제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LG 엔솔은 21년도에 한 25까지 갔다가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6 정도, 글로벌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이 7월달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SK, 4위가 파나소닉, 5위가 삼성의 SDI, 이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데이터입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한때는 미국 시장 2021년도에는 파나소닉이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파나소닉이 이제 한 1%로 떨어졌고, 지금 이제 LG가 미국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한 23, 4. 그리고 SK온이 3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4위.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이 최하위. 그래서 중국의 CATL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계속 한국의 삼성 SDI나 SK온보다 또 높은 라인에서 수주를 차지하고 있었다. 23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 배터리가 거의 LG와도 맞먹을 정도의 20% 전후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냐? 결국 작년 8월부터 중국의 전기차가 관세가 25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ESS,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한 이른바 이제 ESS 시장에서 관세가 4배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40.9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ESS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다음 유럽 시장은 볼까요? 유럽을 보시면 지금 CATL이 지금 21년도에 20% 전후, 23년도에 한 30% 전후, 그리고 지금은 40%대로 올라갔죠. 45.6입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LG가 1등이었는데 LG가 지금 17로 내려왔습니다. LG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락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K온은 10.7, 삼성 SDI는 21년도, 22년도에 한 14, 5, 7이었는데 지금 이제 6.3으로 내려왔으니까 삼성도 많이 좀 미끄러졌다. 그것도 이제 21년도, 23년도 이 무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당시에 21년도, 22년도에는 전기차 생산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터리의 생산 규모도 그렇게 이제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대량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점이 좀 달라진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 중국 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높이기 시작했죠. 첫째는 유럽이 배터리를 이제 EU 내에서 생산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50%까지는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도 유럽 내에 어딘가에 공장을 세워야만이 자기들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L이 이제 헝가리에다가 100기가 정도의 공장을 세운 거고, 독일에 이어서 이 공장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관세도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이제 17.8, 45.3 이 사이까지 관세를 높여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클레임을 걸어서 고일 관세 이제 폐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11월까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매우 중국의 전기차 흐름도 매우 중요한 이제 흐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만 보게 되면 중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의 CATL이 거의 독점적인 거고 LG가 1.8이고 나머지는 아예 점유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배터리가 포함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포함된 전기차, 중국이 포함된 배터리는 데이터가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 그걸 빼고 봐야 된다.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나소닉 35, CATL 30, LG에너지 29, 현대기아는 SK가 55, LG에너지 32, CATL이 11. 우리나라에도 CATL이 현대기아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스바겐, CATL이 60%예요. BMW, CATL이 49예요. GM은 LG에너지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CATL이 5% 차지하고 있어요. 포드는 24%가 CATL이다. 그리고 르노는 소나다, AESC, CATL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CATL이 적어도 이른바 공급선 다변화가 잘 돼 있다. 결국 많은 회사들 테슬라, 현대, 폭스바겐, BMW,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CATL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마진이 20 내지 25%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도 마진이 보장되어 있는 CATL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관세가 올라가고 배터리에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배터리 자체가 이제 공급용 자체가 막혀버렸고 유럽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공급선이 차단, 블러킹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차로서는 이른바 위기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내수에 한계가 와 있는데 이른바 아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미는 막혀버렸고 유럽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아시아와 이제 유럽을 타겟으로 굉장히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유럽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쫓기고 쫓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의 시사점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미국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9월 달에 전기 보조금이 이제 끊기게 되면 약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GM이 내년에 신차가 되는데 테슬라에 이제 낙스라고 해서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는 전기차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장착이 되면 아무래도 LG 엔솔이 GM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 이제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리비안이 주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TL은 중국의 지리, 폭스바겐, 테슬라, BMW, SAIC 이런 것들이 1등부터 5등까지의 7월 달에 최다 공급 배터리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은 현대기아차가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50%, SK온은. 그러니까 SK온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SK온은 50%, 그 다음에 LG엔솔을 30%, 삼성 SDI는 전혀 공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현대기아차의 공급망을 못 잡은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SDI 실적이 이제 그동안에 워낙 유럽에서 삼성 SDI 배터리들이 고가품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는데 유럽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CATL이 LFP의 배터리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벤츠도, BMW도, 폭스바겐도 CATL 물량을 확대하면서 이제 삼성 SDI 약간 물량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게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최악의 환경을 맞았었다.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 SDI도 현대와 기아차의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 내용이 이제 제 다음 동영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이게 오른쪽에는 이제 중국이 포함된 물량입니다. CATL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21.4기가와트, BYD가 2등, LG엔솔이 3등, 그 다음에 SK가 5등, 삼성 SDI가 8등이에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CATL이 작년에 37.8의 점유율이 37.5로 약간 둔화됐다는 거. 하지만 BYD는 좀 더 올랐다는 거. 그래서 CATL은 약간 좀 빠지고 중국 내부에서, 그리고 적어도 BYD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2등으로 올라쳤다는 거 특이사항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국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CATL 물량이 221기가와트에서 73기가와트로 뚝 떨어집니다. 3분의 1로 떨어져 버립니다. 2등은 BYD가 아니라 LG엔솔이 됩니다. 세계 점유율 20.7, 그 다음에 CATL의 물량이 29.8, 37.5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SK온이 3위로 가고, 파나소닉이 4위로 가고, BYD가 5위로 가고, 삼성 SDI가 6위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라시스, SA볼트, 나머지 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6개사가 가장 비중 있게 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국 내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버리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중국을 딱 빼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CATL이 29.8, 20.7,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데이터를 중국이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중국이 포함되었을 때 7월 달에 37.3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9.6이고, 이거 7월 달의 데이터니까. 하지만 큰 흐름, 종합적인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누적으로 보게 되면, LG엔솔이 20.7, CATL이 29.8, SK온이 3위, 파나소닉이 4위, BYD가 4위, 5위, 삼성 SDI가 6위, 이렇게 순위가 달린다. 그래서 이 중국이 포함돼서 순위가 높은 것 같지만, 중국을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굉장히 좁고 좁기는 각축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내용으로 보시면 CATL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CATL이 꺾이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돋보인 다각화 시스템이 돋보인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BYD 같은 업체들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적자가 나오는데도 BYD가 밀어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CF를 하고 있죠. 뭐 배운다 해서 BYD 해가지고 밀어내고 있죠. 거의 유럽에서도 거의 한 3천만 원 전후, 한국에서도 3천만 원 전후의 전기차를 지금 BYD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느냐? BYD는 중국 내수에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해서 BYD의 성능을 가지고 미리 계속 밀어내서 앞으로 좀 그 내용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 SDI가 전반적으로 공급선 다변화가 약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숙제는 공급선 다변화를 극복하는 게 매우 큰 숙제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리비안 인데 큰
거래처는 너무 약해요. BMW와 폭스바겐은 괜찮아요. 그런데 스텔란티스까지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GM과 포드가 가장 전기차 규모가 크고 테슬라가 많은데 그 큰 거래선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SDI에게 만약에 테슬라를 잡는다거나 GM을 잡는다거나 포드를 잡는다거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삼성 SDI는 27년도부터 지금 GM과의 이제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죠. GM과의. 그래서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27년도부터가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힘을 내는 시장이다. 그 전에는 스텔란티스, 리비안 또 이런 데서 힘을 받아줘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한국의 내용은 지금 3원 개는 LFP는 이제 중국이 앞섰고 3원 개는 한국이 앞섰는데 지금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3원 개 배터리는 한국 걸 써요. 왜냐하면 3원 개를 중국도 만들어요. 중국도 3원 개를 공급하긴 해요. 그런데 그 성능이나 주행 거리로 봤을 때는 한국의 한 수 위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하지만 중국도 3원 개 실력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LFP도 한국이 이미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양산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LG도 지금 내년 봄에는 LFP에 이제 배터리를 들어가겠다는 거고 SK도 들어가겠다는 거고 삼성은 이미 내년 봄에는 ESS로 가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7년도 상반기 1년 뒤죠. 1년 뒤에는 LFP 배터리를 중저가로 경쟁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고 관세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미국에서는 이제 문을 닫아버렸고 유럽에서도 영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영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50%는 기본적으로 다 유유에서 생산된 제품만 받겠다 해놨기 때문에 CATL이 BYD가 유럽에다가 공장을 막 건설하고 추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리 LG도 SK도 삼성도 다 이제 그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유럽에서 각독자, 미국에서는 이제 ESS 시장에서 한국의 우위는 거의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중국의 ESS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한국의 배터리가 얼마만큼 LF나 또는 3원계가 그 경쟁력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이제 전환점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중국의 배터리를 압도적으로 보면서 한국의 제품들이 끝났다고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 산업의 사이클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CATL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고 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이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파나소닉이 1등 했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파나소닉이.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3년 주기로 바뀌듯이 이 배터리의 사이클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LFP는 앞서 있다고 하지만 쫓고 쫓기는 흐름, 따라서 중국이 독보적인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앞선 환경에 놓여 있는 그 환경적 흐름들이 무너지고 있고 경쟁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국의 배터리에 우위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1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할 얘기인데 셀 2사, LG에너지, 삼성 SDI가 내년부터 관심받는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다시 2부 방송에서는
알찬 내용으로, 정말 2부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